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석 소장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 팀장이 한의대, 수의대의 전국 주요 대학교 모집 인원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정리해 보고자 하며 오늘은 그중 첫 번째로 한의과대학 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분석 자료 콘텐츠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한의과대학의 경우 서울특별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경기도 성남시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에 있으며 경상북도 경산시 대구 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전라북도 익산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처럼 광역시 단위가 아니라 시 단위에 소재한 한의과대학이 대부분이니 한의대를 지망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를 알아두시기 바라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2024학년도 전형계획을 기반으로 학부 기준 신입생을 모집하는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 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12개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및 한의학 전문대학원 개설대학교, 지역 모집 인원, 전형 및 전형 방법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유무 취합 자료입니다. 11개 한의과대학의 경우 예과 2년, 본과 4년이 총 6년제 과정, 부산대학교 한의과 전문대학원에는 고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학석사 통합과정 및 국내외 대학의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한의학 전문대학원 한의학과 한의무석사 과정이 있고, 수험생 여러분들께 해당되는 학석사 통합과정은 학사과정 3년, 한의무석사 과정 4년 연계 통합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학년도 전형계획과 비교해보면 일단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기회균형 전형이 법률로 의무화되면서 동의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교과 저소득층 전형, 우석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기회균형 전형과 같이 2023학년도 전형계획에 없던 기회균형 전형이 추가된 학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대전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을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1 전형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2 전형으로 분리했고,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는 수학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 기하만 응시해야 하는 유형 1과 확률과 통계를 응시해도 되는 유형 2둘로 한의학과 모집 단위를 나누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사실 2023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에는 반영된 것들이어서 2024학년도에 들어 생긴 변화라 하기는 어렵고, 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수시 총정리 콘텐츠에서 이번 콘텐츠로 넘어오셨을 학생 및 학부모님들을 위해 간단히 언급한 것입니다. 2024학년도에 들어서 생긴 변화로는 상지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1 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2 전형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도 있던 전형인데 한의학과 신입생은 해당 전형으로 모집하지 않다가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3 전형의 인원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일부 이동하며 강원 지역 수험생들에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 기회가 늘어났으니 강원 지역이 내신이 좋은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의과대학은 의치 한약수 중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을 가장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특별히 인문계열로 모집하는 한의학과 전형 목록 및 전형 방법도 정리해보았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인문계열로 선발하는 의학학 계열 모집 단위에 이과생들이 교차 지원이 만연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문과 학생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한의학과 입시 전형은 화면 속 전형밖에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한의학과 유형2는 수능 수학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를 응시해도 돼서 인문계열 학생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긴 하지만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의 전 과목 성적을 반영하며 반영 교과의 과목이 10과목 미만일 경우 교과 성적 산출 불가자로 사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따로 인문계열로 분류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자료는 2024학년도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 전문대학원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전형 목록 및 세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위쪽의 자료는 전형 방법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조건을 모두 담았으며 아래쪽 자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니 용도에 맞게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천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3개 영역합 N등급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반영 대상 과목을 고려하지 않고 러프하게 세보면 3합 4인 전형 13개, 3합 5인 전형 25개, 3합 6인 전형이 15개이며 원광대학교와 같이 수학을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경우나 상지대학교처럼 수학 반영 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학을 포함해서 3합 5 정도는 맞춰야 무난하게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수시 합격을 노려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적용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 전문대학원이 전형 정리 자료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은 3개로 의치 한약수 중 가장 적기는 하나 유일한 서울 소재 한의과대학이자 여러모로 한의과대학 중 탑으로 여겨져 한의과대학을 지망하는 여러 수험생이 선망하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의 수시 모집 선발에서 무려 49.2% 정도의 인원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종합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통해 뽑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면접이 있는 한의학과 전형은 꽤 있는 편인데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학생부 종합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안 그래도 성적이 높고 서류 관리가 잘 된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데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없어서 면접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는 학생들이 매우 많아 경쟁이 특히 치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 소장님 이 팀장과 면접을 준비하는 한의대 지망 학생들에게는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학생부 종합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지원했을 시 경희대학교 한의대를 중심으로 면접을 준비하라고 권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경희대학교에서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사라졌죠. 그러면서 자신의 진로와 전공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를 의미하는 진로 역량을 포함한 새로운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선 안타깝게도 3학년에 급히 학과 노선을 변경한 케이스는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2학년 내내 기계공학과를 지망하다 3학년
3학년 때 갑자기 한의예과가 등장한 경우 2023학년도까지는 자기소개서를 통해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올 때 진로에 대한 생각을 전환한 계기를 담을 수 있었고 기계공학에 대한 관심을 진맥 로봇이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쟁과 연관지어 목표의식을 제시하는 등으로 완충작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4학년도부터는 1, 2학년과 3학년이 목표가 동떨어져 있으면 이를 설명할 수단이 없으니 입학사정관들이 뭐야 싶을 수 있고 생명과학이나 의학학 분야에 관심을 두다 3학년 때 한의예과로 진로를 바꾼 케이스보다 진로 역량 측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겠죠. 성적이 잘 나와서 의치한약수에 관심이 생겨 그냥저냥 한의대를 써보겠다는 케이스가 아니라 정말 큰 사건이 있어서 한의예과를 지망하게 된 학생들에게는 안타깝게 되었으나 이러한 경우 1, 2학년 때의 방향성과 조금이나마 관련 있는 탐구활동을 최대한 3학년 때 응축해서 많이 밀어넣으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 진로 전환의 계기를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하신다면 조금이나마 합격 가능성이 올라갈 것입니다. 아무튼 이 팀장은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 2단계 면접의 중요성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 추측합니다. 우주 상향을 노리고 지원한 허수를 제외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예과 지원군을 넷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꾸준히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으며 내신 성적도 높은 케이스, 두 번째는 3년간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뚜렷하나 내신 성적이 다소 아쉬운 케이스, 세 번째로 내신은 분명히 높지만 학생이 무슨 분야를 지망하는지 뚜렷하지 않은 케이스, 네 번째는 의학학 계열 및 한의학에 대한 적당한 관심이 비교과에서 드러나고 내신도 적당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1번 학생은 면접에서 큰 마이너스 요인만 없으면 웬만해서 합격하니 넘어가도록 하고 이전에 3, 4번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1번 학생들처럼 보일 수 있도록 도와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미지를 형성해 학교 측에 어필할 수 있었던 자기소개서의 존재가 사라진 상황에서 올해는 2, 3, 4번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마구 섞여 남은 합격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혈투를 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번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더 유리할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특성상 확답할 수 없기도 하고 아마 입학사정관들께서도 올해 애매한 학생들 사이에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상당히 고민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적어도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 중 본인이 타 지원자 대비 부족한 역량이 무엇인지 객관화하여 수시 원서 접수 전 최대한 보완하시고 1단계에 합격하셨다면 그 부족한 역량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2022학년도에 잠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도입했다가 2023학년도부터 다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였으니 2022학년도의 입결 자료보다는 2021학년도, 2023학년도 입결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 자료는 위 정원 내 수시 전형 모집 인원을 서울특별시 안팎 면접평가 유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존재 여부, 세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 영역 횟수, 세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 탐구 영역 반영 기준이 조건으로 구분한 자료입니다. 영역 조건이 2개 영역, 3개 영역, 4개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예과 국수 영탐 중 2개 영역 각 1등급, 과탐 적용 시 2과목 모두 1등급처럼 꼭 N개 영역합 M등급의 형태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팀장 역시 석 소장님과 똑같은 자료 분류 조건을 활용하였으니 해석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맨 오른쪽이 개가 초록색으로 칠해진 행은 전체 인원 491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 붉은색으로 칠해진 행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에서 모집하는 인원 451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2024학년도 12개 한의대 수시 모집 인원 491명 중 24.4%에 해당하는 120명을 면접평가가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며 2024학년도 12개 한의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 451명 중 30.2%에 해당하는 136명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3개 영역으로 구분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으로 선발한다고 해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팀장이 콘텐츠의 초입에서 말씀드렸듯 서울 밖의 한의과대학이 87.2%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의과대학, 치과대학보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평가가 있는 전형은 20%로 그 비율이 많지는 않은데 각 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 구체적인 면접 방식을 확인해 보시고 이 팀장이 앞서 말씀드렸듯 경희대학교 한의예과 지원 시 경희대학교 한의예과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 면접 준비를 중심으로 여러 한의과 대학 면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각 전형별 모집 인원인 학생부 교과 전형 279명, 학생부 종합 전형 186명, 논술 전형 26명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한 자료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해석 이해를 돕기 위해 초록색 한의 예시를 들면 2024학년도 한의대 학생부 교과 전형 모집 인원 279명 중 96.1%에 해당하는 268명은 서울 밖의 한의대에서 모집한다는 의미이며 분홍색 한의 예시를 들면 2024학년도 12개 한의대 학생부 종합 전형 모집 인원 186명 중 65.8%에 해당하는 96명은 탐구 2과목 평균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조건을 적용하여 선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 면접이 있다고 해서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 평가가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도 64.5%로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만큼 면접이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서류만을 통해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게 기본적으로 내신 관리에 철저하시되 2학년 때부터는 본인이 목표를 확실히 해 이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한의과대학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위해 어느 정도 서류를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기록부 속 레퍼토리는 첫 번째로 한의학이 표준화 과학화 세계와 두 번째로 개개인이 체질에 맞게 처방을 내리는 인간을 위하는 이술 두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개인이 체질에 맞게 한의사가 주관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있다는 점은 장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의학이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이 표준화, 개인형 맞춤 의료를 무작정 내세운다면 이 학생이 정말 한의학에 대한 고민을 하기는 했는지 들려오는 이야기를 몇 개 습득해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도 있고요. 대부분 지원 동기를 물어보면 한의학이 표준화에 기여하겠다는 꿈을 무슨 대학교에서 이루어 나가겠다고들 많이 답하고는 하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한의학이 과학화 및 표준화에 대한 이야기가 학계에 꾸준히 나왔던지라 한의학이 표준화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표준화 시도가 있지만 그중 한의학 용어를 키워드로 잡는다면 개정 표준 한의학 용어집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할 수 있겠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긴 역사 속에서 쓰여온 여러 단어를 현대인이 이해하게끔 어떻게 한글화할 것이며 혼용되는 단어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현재 표준 한의학 용어집 2.1은 어떤 식으로 용어를 정리하였고 보완점은 없는지 등을 학창시절 탐구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방향성을 잘 잡아두시면 탐구할 주제가 넘쳐나기 때문에 목표 구체화의 중요성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뒤늦게 면접 준비 시점에서 이번 콘텐츠를 접한 학생들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서류에서 조금이라도 연결고리를 찾아 최대한 여러분만의 귀결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콘텐츠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